나이지리아에 다녀온 목사 부부가 오미크론 변이 확진으로 판명이 났죠. 이후에 방역 택시를 타고 이동을 했다는 목사 부부의 거짓말로 인해 오미크론 변이가 선슬 틈이 없이 이미 우리 지역사회에 깊숙이 전파되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오늘 6일부터 4주 동안 사적 모임의 허용 인원이 조절됩니다. 수도권은 현행 최대 10인이었던 것을 6인으로, 비수도권은 12인을 8인으로 변경하는 것인데요. 더불어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에 방역 패스도 강화가 됩니다. 다만 일상회복을 아예 멈출 수는 없다라는 방침 아래 영업시간에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매일 이렇게 코로나19 관련된 현황에 관련된 이야기들 오프닝에서 말씀드릴 때마다 조마조마한 기분인데요. 부디 다음 주에 오미크론 집단 감염 소식이 들려오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라봅니다. 12월 3일 금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번째 곡 이승윤의 들려주고 싶었던 듣고 왔습니다. 김선영님, 웅디 거짓말 부부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나요. 여기 인천의 그 동네 옆이거든요. 여기 정말 썰렁해졌어요. 코로나 초기 때처럼요. 해주셨습니다. 아이고 저런. 아 참. 그러게요. 거짓말을 왜 했을까요? 그 교회에서도 뭐 이 공지를 올리긴 했던데 방역 수칙을 지켰다라는 얘기는 있는데 그 거짓말에 대한 사과는 없더라고요.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뭐 구상권 청구 받아야겠죠. 백다정님,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거니까 사실 그대로만 말을 하세요. 더 퍼지지 않게요. 방역하시는 분들 너무 힘듭니다. 해주셨고요. 그래요. 집단 감염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이고 뭐 한번 터지면은 걷잡을 수 없으니까. 자, 다양한 사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내셨는지, 어떤 생각하셨는지 이야기들 보내주시면 4부에서 모아서 해볼 거고요. 엔딩송도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씨 홈페이지 사연을 남겨주시면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가 봅니다. 손이의 에, 허지웅의 지, 에지, 중지 뉴스. 컨텐츠 크리에이터 손희애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춥긴 한데 네. 쾌청하죠 이 정도면? 근데 예. 쾌청하다를 느끼는 게 어떤 포인트예요? 갑자기 궁금해져서. 그걸 몰라? 갑자기 궁금해졌어. 아니 왜 이렇게 그 숨을 들여 마셨을 때 상쾌하다. 내 몸 안까지 뭔가 이렇게 청소되는 듯한 그런 그 개운함, 이런 느낌이 딱 들면. 그렇죠. 근데 그게 차가운 거지. 배로 시원한 거지. 너무 좋죠. 아하. 청명함. 이해했어요. 요런 게 있었던 하루가 아니었나. 그런 것 같긴 해요. 춥긴 한데 좀 깨끗했어요. 그러니까요. 확실히. 예, 추운 대신에 먼지는 좀 없는 것 같아서 이게 참 좋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 헤드라인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블룸버그 올해의 50인을 한국인이 3명이나입니다. 경제지? 맞아요. 예. 미국의 경제지죠. 예. 블룸버그에서 해마다 연말이 되면 한 해 동안 비즈니스나 엔터테인먼트, 금융, 정치, 기술 등 다양한 분야를 통틀어서 세계 트렌드를 이끈 50인을 선정합니다. 근데 그 명단에 우리 한국인이 3명이나 포함이 됐다고 해요. 빤하지 뭐. 누굽니까? BTS. 아니에요. 아니야? 근데 BTS랑 연관이 있어요. BTS를 제작한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이 그 중에 한 명으로 뽑혔고요. 예. 그리고 넷플릭스의 인기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만든 황동혁 감독. 야, 황동혁 감독님. 뽑혔습니다. 그리고 이회성 정부간 협의체 의장이 뽑혔는데요. 예. 2021년 올해 50인에 방 의장 황 감독이 올라서 K 콘텐츠 역시 막강한 영향력을 확인했다라는 평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네. 왜 뽑혔는가 그 내용을 보면요. 블룸버그는 방시혁 의장에 대해서 지난 4월에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이타카 홀딩스 인수에도 성공을 해냈고 K-팝을 미국의 음악 산업의 중심으로 올려놓은 인물이다. 예. 그러니까 그야말로 음악 차트를 정복하는데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라고 평을 했고요. 예. 그리고 황동혁 감독에 대해서는 전 세계 1억 4천만 명이 시청한 정말 전무후무한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거 문장으로 써진 거 읽을 때마다 웃기지 않아요?
1억 4천만 명이 봤대. 정말 상상도 안 가요. 줄을 세우는 게 상상도 안 갈. 그래서 주목을 받았고요. 예. 이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당초 영화로 구상이 됐었는 건 전 그렇죠, 몰랐었는데 그렇죠. 예. 영화로 구상이 됐었다가 드라마로 고쳐 쓴 작품이다라고 부연 설명을 했고요. 아니 왜 도가니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남한산성도 있었고 참 좋아하는 감독님인데 남한산성 때 좀 이제 그 흥행에 부침이 좀 있어가지고 안타깝다고 생각했었는데 야 이건 잘 돼도 너무 잘 돼가지고 도가니 진짜 인상 깊게 봤던 작품이었는데. 야 대단합니다. 아니 근데 네. 다른 두 사람은 익숙한데요. 네. 이희성 의장님이요? 이회성 의장님인데 이회성? 네네. 예. 어떤 분이냐면 예.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의장이세요.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려운데요. 예. 지난 8월에 이 의장님께서 인류가 지구 온도를 섭씨 1.1도 상승을 시켜서 지구를 12만 5천 년에 비해서 훨씬 더 뜨겁게 만들었다라는 보고서를 주도를 하신 분이고요. 네. 그리고 석탄의 단계적인 감축안을 두고 200개국의 만장일치를 이끌어내셨대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환경계에서 한 해 동안에 정말 한 획을 제대로 그으신 분이라서 50인 안에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작년에도 근데 블룸버그에서 뽑은 뭐 그 50인 네. 여기에 포함이 된 한국인이 있었죠? 있었어요. 예. 무려 2명이나 됐었는데요. 예. 지난해에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그리고 영화 기생충을 연출한 봉준호 감독이 뽑혔습니다. 네. 이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사태에서 의연하게 묵묵하게 본인의 역할을 해냈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았고요. 네, 그리고 네. 봉준호 감독은 영화 기생충을 통해서 그렇죠, 한국 그렇죠. 사회의 불균형 문제를 아주 여실히 잘 표현했다라는 점에서 작년 한 해 올해 인물로 뽑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헤드라인 들어가 볼게요. 다음 헤드라인은 마이데이터 시범 서비스 시작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네. 내 손 안에 금융비서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내 손 안에 금융비서. 네, 그렇습니다. 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서 금융 소비자들은 보다 안전하게 본인의 정보를 관리하고 또 금융 컨설팅까지 받으실 수가 있는 건데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이거는 어떤 특정 금융사에서만 시행되는 게 아니고요. 네. 앞서 표현했던 것처럼 말 그대로 내 손 안에 금융비서인데 은행, 카드, 보험, 증권사 등등 굉장히 다양한 금융회사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각자가 정보가 많이 흩어져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확인하려고 하면은 사실 굉장히 많은 앱, 굉장히 많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일일이 확인을 했어야 됐는데 이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시작이 돼서 한 앱, 한 홈페이지 등만 활용을 해도 한꺼번에 본인의 정보 확인할 수 있고 한꺼번에 맞춤형 서비스를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이 된 겁니다. 아니 몇 달 전에 네. 그 뱅킹 앱, 은행 앱이 업데이트 돼가지고 들어가 네. 봤더니 다른 은행 제 명의로 돼 있는 다른 은행에 있는 계좌를 네. 같이 그냥 앱에서 조회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거랑 비슷한 건가요? 비슷한 건데요. 그거는 오픈 뱅킹이라는 서비스고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금융위원회에서 시작을 한 건 맞는데 네.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다른 은행에 있는 예를 들어서 A 은행의 앱에서 B 은행의 앱의 계좌를 조회하고 네. 이체하는 것까지만 가능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는 은행끼리만 뿐만 아니라 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자산운용사 다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심지어 거기서 조회하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그걸 기반으로 금융의 컨설팅까지도 은행별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이거 뭘 다운받아야 됩니까? 어떤 특정 앱이 아니고 예. 원래 쓰고 있던 은행의 앱을 증권사의 앱을 자산운용사의 앱을 그대로 사용을 하시되 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만 신청하시면 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뭐 그 따로 동의 과정이 필요한가 보구나. 그렇죠. 아 그래요. 이런 게 이제 생기는군요. 신박하죠. 근데 이게 뭐 은행들끼리 다 그러면 협의가 된 겁니까? 맞아요. 협의가 된 거고요. 우선 17개 금융사만 12월 1일부터 시범 서비스가 이미 시행이 됐고요. 네. 그리고 12월 중으로 추가적으로 20개의 금융사 그리고 나머지 금융사까지 모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금융사까지 다 포함해서 내년 22년도 1월까지는 전부 모든 금융사가 이 서비스에 동참을 해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정답자들이 벌써 지금 나오고 안 있는데. 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내용 뭐 나머지 내용 좀 더 설명해 네네 주시죠. 알려드릴게요. 네. 근데 이게 마이데이터라는 서비스를 금융위원회에서 시행합니다라고 발표를 한 거고요. 네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금융사가 똑같은 서비스를 시행을 하면 네. 아무데나 이용하면 되니까 차등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금융사가 마이데이터라는 서비스를 기반으로 각 금융사의 고유 기술을 활용해서 플러스 알파의 서비스를 선보이게 될 거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S은행은 내 또래의 평균 데이터랑 비교를 해서 자신이 자산 운용하는 게 몇 퍼센트 정도인지를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요. 예. K은행에서는 닉네임을 익명으로 활용해서 누구나 자신의 자산 포트폴리오와 다른 사람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공유해서 아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되면 확실히 금융의 질이 고객들의 질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이미 17개의 금융사에서 대부분의 시중은행의 앱에서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12월 1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 문제가 있긴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나요? 왜냐하면 뭐든지 좀 시범 서비스가 시행되면 완벽하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 시범 서비스 기간인 만큼 약간 삐걱거렸는데요. 네. 각 은행 그리고 증권사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게 원활치 않은 그런 사례들도 몇 번 있었고요. 그리고 카드 소비 내역이나 주식 투자 현황이 제대로 바로바로 반영이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와 동떨어진 솔루션이 제공이 되기도 했었어요. 이게 그러면 시범 서비스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정식 서비스예요? 네, 내년 1월부터는 정식 서비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에서도 내년 1월 1일 전까지는 오류들을 완벽하게 개선하겠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오늘 방송 끝나고 저도 한번 들어가서 동의하고 뭐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맞아요. 이런 게 있고 정말 편리하더라고. 저도 해봤는데. 알겠습니다. 근데 안 돼요. 우리 저기 안 돼. 아니야. 저기 정답자가 아니라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우용식님 비롯해서 몇 분이 그러면은 한 곳이 해킹당하면은 다 털리는 건가요? 이런 거 이제 궁금해하시는데. 근데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금융위원회에서 본인들도 이번에 정말 보안에 신경을 썼다. 왜냐하면 정보를 서로 공유하게 되기 때문에. 일부 그래서 더 신경을 썼다. 네, 오히려 본인들도 그런 걸 신경 써서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애지중지 퀴즈 들어가 볼게요. 12월 1일부터 각 금융사들의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하고 소비자들이 비교적 쉽게 신용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이것이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예.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Your Data, 2번 My Data, 3번 Big Data.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골라 보내주시면 당첨자 5분에게 커피 쿠폰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희애 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봐요. 자, 데이식스의 마이데이, 이무진의 신호등 두 곡 들으면서 입으로 갈게요. 허지용 쇼. 지금 너무 막히시나요? 지금 너무 뚫리시나요? 여러분의 퇴근길과 함께합니다. 매일 저녁 6시 허지용 쇼. 퇴근길은 허지용 쇼와 함께. 퇴근길은 허지웅 씨와 함께 매일 저녁 6시 매일 저녁 6시 당신의 퇴근길과 함께합니다. 허지웅 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웅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애지중지 퀴즈 정답 2번 마이데이터였고요. 9769님 저도 오늘 은행에서 마이데이터 등록했어요. 커피 준다고 해서요. 해주셨고 7941님 아유 노래 힌트 잘 받았습니다 하면서 정답 말씀해 주셨고 이외에 이현주님 최성국님 5307님 이렇게 커피 쿠폰 지금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 난세의 간웅 선곡 배틀쇼 있는 날이죠. 자, 오늘도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주제 가운데서 하나를 골라봤는데요. 자, 오늘의 당첨자는 아카펠라 명곡을 골라달라고 하신 정혜림님입니다. 자, 아카펠라 명곡들이 많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정혜림님께는 소곱창 로제 떡볶이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맛있게 드시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듣고 싶은 선곡 주제 있으시면은 문자 주셔서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당첨되시면 이렇게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김간지 씨 바로 만나볼게요. 매주 금요일은 술탄 오브 더 디스코 드러머 김간진 씨의 간 그리고 저 허지웅의 웅 이 가능이 펼치는 신나는 선곡 대결 난세 가능으로 함께합니다. 김간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간지입니다. 어떻게 발랄하게 인사하네? 네. 그 전 시간에 이제 희애 씨한테 좀 자극받아가지고. 그러면 네. 톤을 많이 높여야 돼요. 안녕하세요, 김간지입니다. 네, 항상 제가 그 전에 와서 기다리면서 예. 밖에서 들으면서 느끼는데 예. 이 라디오는 역시 희애 씨처럼 이렇게 발랄하게 해야 되는데 밝고 발랄하게. 네. 하지만 또 이제 저의 또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예. 네, 약간만 발랄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별 표정이 안 좋아요. 왜 이제 네. 그 공연 이런 거 이제 좀 있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도 우리 간지 씨가 가지고 있었는데 약간 이제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좀 이제 힘들 것 같죠? 네, 아직도 이제 방역이 또 강화돼가지고 예. 네. 이 코로나 사태 정말 거기다 또 본가가 인천 아니에요? 저는 부천이에요. 부천이었구나. 네. 그 부천 사람한테 인천이랑 헷갈리면 좀 기분 나쁩니다. 그러게요. 제가 이 똑같은 대화를 간지 씨랑 여러 번 했던 것 같네요. 네. 또 이제 인천 사람들한테도 부천 사람이라면 헷갈리고 서로 화가 나요. 예. 알겠습니다. 빨리 이게 잡혀야 될 텐데. 네. 잡혀서 공연하는 거를 좀 진짜 그 봐야 되는데. 공연도 공연인데 이제 또 다들 제 이제 주변에 자영업하는 친구들도 이제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리고 음악 하다가 자영업 시작한 사람들도 많죠. 그렇죠. 자영업하는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고. 예. 그리고 이게 뭐 자영업을 다 떠나서 다들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예. 그 이제 연말이면 이제 사람들끼리 또 뭐 모임도 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그런 것들은 뭐 이제 다 취소됐으니까 다들 힘들어하더라고요. 어떤 스트레스 풀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네. 다 힘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네. 거짓말을 왜 했을까? 근데 뭐 궁지에 몰려가지고. 공지에 몰려서. 네.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그래. 네. 공지에 몰릴수록 거짓말을 안 해야 되는데. 맞아요. 예, 왜 그랬을까? 자, 오늘 주제가 아카펠라 명곡인데 이 우리 깨끗하고 투명한 아카펠라 명곡들을 들으면서 이 마음을 좀 진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카펠라 이제 청취자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아카펠라 잘 모르는구나. 저는 아카펠라를 그렇게 자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간지 네. 씨랑 이미지가 안 맞긴 해요. 네. 이거 보통 아카펠라 하면은 좀 뭔가 이렇게 좀 정장도 좀 갖춰 있고 이게 2대8 가르마로 뽀마도 좀 발라가지고 아닙니다. 이렇게 네. 딱 이렇게 일렬로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이런 거 아닌가요? 이게 아카펠라는 예. 제가 봤을 때 일단은 그 집단 생활이죠. 진짜. 일단 무조건 5명, 6명 정도가 정말 똘똘 뭉쳐야 되는데 근데 이제 또 락 기반인 사람들은 또 그게 잘 안 돼요. 네, 다들 자기 잘났다고 예. 네, 서로 단체 생활 안 하려고 그래가지고 아카펠라는 근데 또 제가 좋아하는 장르가 있기는 한데 예. 많이는 잘 모릅니다. 네, 많이는 잘 몰라요. 하지만 첫 번째로 선곡해 오신 곡 보니까 네, 저 아카펠라로 굉장히 유명한 밴드 아닌가요? 정말 유명하죠. 그러니까 제일 유명하지 않나 전 세계에서? 뭐 정말 유명하죠. 진짜 정말 유명하고. 네, 그래도 잘 아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네, 그럼 제가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테이크 식스의 예. What's Going On이라는 노래를 가져와봤는데 예. 이제 마빈 게이 원곡의 What's Going On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 다른 오리지널 곡들 많이 커버해서 네네. 아카펠라로 부르는 그룹이죠. 네, 그렇죠. 예. 아카펠라의 이제 더 리얼 그룹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맨하탄 트랜스퍼 같은 맨하탄 트랜스퍼는 근데 사실 아카펠라로 보기도 또 애매한 게 예. 이게 저희가 아카펠라라고 했을 때 꼭 보컬로만 이루어지진 않거든요. 약간의 반주가 좀 들어가잖아요. 반주. 네. 그리고 이제 아카펠라 밴드들의 특징이 이 명곡들을 이제 자신들의 스타일로 그렇습니다. 부르는 것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또 다 아카펠라 그룹만의 색깔이 좀 있는데 테이크 식스는 재즈와 소울, CCM 기반을 좀 많이 커버를 해요. CCM까지. 네. 그리고 이 테이크 식스의 제일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예. 리더가 이제 브라이언 맥나잇의 형이죠. 그래서
이 왓츠 고잉 온에는 이제 피처링으로 브라이언 맥나잇이 나옵니다. 네. 야, 이 뭐 이야기거리가 많은 밴드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테이크 식스는 그래도 즐겨 들었기 때문에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굉장히 네. 오늘 아카펠라 한다고 그랬더니 게시판에 그 대부업체 광고 옛날에 유명한 아카펠라 노래 있잖아요. 그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그거 근데 저는 진짜 그 킬링송이라고 생각을 해요. 킬링송이야? 진짜 킬러 타이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부업체의 이런 이미지를 그렇게 좋게 만들면서 뇌에 쏙쏙 박히는 아카펠라 노래는 그 아카펠라 자체가 이 이미지를 선하게 만드는데 영향을 정말 많이 주거든요. 만약에 그 대부업체 광고 메탈이어서 봐. 메탈이면은 진짜 좀 거부감 생기거든요. 와 진짜 돈 빌렸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근데 그 애니메이션 캐릭들이 나와가지고 움빠 이러면은 그러니까 빌리고 싶어져요. 네. 근데 정말 심사숙고해서 빌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이 좋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간지 씨의 첫 번째 선곡 테이크 6의 What's Going On 듣겠습니다. 자, 돌아왔습니다. 3859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아카펠라 하면 이분들 노래 들어야죠. 펜타토닉스의 라라레치 신청합니다 주셨거든요. 또 이게 대표적인 미국의 5인조 네. 5인조 맞을 거예요. 5인조 혼성 아카펠라 그룹. 네. 또 대표적인 그룹을 골라주셨어요. 제가 일부러 안 가져왔습니다. 펜타토닉스. 왜 너무 유명해서? 이 청취자분들이 분명히 신청해 주실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진짜 유명한 그룹이고 그리고 실력이 진짜 대단합니다. 거의 진짜 약간 기계같이 보일 때도 네, 있어요. 맞아요. 약간 초인스럽게. 그러니까 저런 소리 어떻게 내지라는 게 너무 많거든요. 얼른 한번 들어보시죠. 펜타토닉스의 라라레치. 진짜 펜타토닉스 명불허전. 네. 이게 어떻게 인간의 입으로 저런 걸 낼 수가 있지? 진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단체 생활 정말 잘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아마. 우리 아마 네. 이제 뭐 크리스마스 가까이 오면은 캐롤 특집 한번 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또 캐롤이 또 아카펠라가 정말 많죠. 네, 그때 되면은 이 펜타토닉스가 캐롤 앨범이 있어요. 맞아요. 2016년에 나왔던 그것도 많이 좀 우리 몇 개 좀 틀어보면은 많이 좋아하실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오정진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아카펠라 하면 하니까 스위스로 오라버니들의 사랑의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해주셨고 지금 많은 분들이 그 대부업체 광고 노래가 뇌리에서 안 떠나서 노래 감상에 지금 심각한 그 지장이 있다 이런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사랑의 노래로도 어떻게 좀 날려보낼 수 있지 않을까? 네. 스위스로 또 이게 또 한국을 대표하는 또 아카펠라 그룹이지 않습니까? 네. 스위스로의 사랑해 듣고 올게요. 노래 너무 좋은데 오늘 주제는 그 산화 땡땡 때문에 망한 것 같아요. 게시판에 그 얘기밖에 없어. 그럴 때 근데 한번 듣긴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들어? 저희가 이제 방송국에서는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왜 수능 금지곡처럼 계속 머리에서 안 떠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어떤 그 선곡은 간지 씨와 저의 대결이 아니라 그 간지 씨와 또 우리 어떤 그 청취자들 머릿속에 틀어박혀 있는 이 산화 땡땡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그 산화 땡땡이 결국에는 그 원조 명곡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거를 변형한 거니까. 그래서 그 원조 명곡을 들어가지고 그것까지 들어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초토화되는 거야. 안 돼. 그거를 뛰어넘는 다른 아카펠라 명곡을 우리가 들으면 되는 거예요. 뭐 명곡을 계속 제가 또 준비를 해왔으니까 그래요. 들으면서 또 요번에 지워버리면 요번에 선곡하신 건 제가 오랜만이다. 한국의 아카펠라 그룹은 무엇이 있는지 좀 찾아봤는데 뭐 스위스로도 있고 여러 팀들이 있는데 저는 이거를 어제 처음 발견을 했는데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1세대 아카펠라 맞아요. 1세대 아카펠라 그룹 인공위성의 맞습니다. 사랑이라 부를 수 있을까. 인공위성 이 이름 뜻 아세요? 인공위성? 네. 인공위성 뜻이 있대요? 뜻이 있어요. 이게 한자를 좀 다르게 해가지고 인간이 만들어낸 제일 아름다운 소리다. 네. 그래가지고 인공위성. 정말 멋있습니다. 서울대 그 합창 동아리 출신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시작을 해서 이제 그 발전을 한 그런 그룹인데 진짜 좋은 노래 많죠. 스위스로는 이제 연대 합창 동아리였고
인공위성은 서울대. 그렇군요. 네. 인공위성의 그 고학력자들의 그 화음들. 네, 고학력 화음이 정말 또 강력합니다. 그렇군요. 네. 사랑이라 부를 수 있을까? 이게 타이틀곡이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 앨범을 또 들어보면은 그 아카펠라 그룹들이 그렇듯이 명곡들 이제 커플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예. 이 제주도 푸른밤도 있고. 맞아요. 제주도 푸른밤이 이 앨범에 있는데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아요. 예. 그래가지고 제주도 푸른밤을 가져올까 이걸 가져올까 했는데 이 노래가 정말 또 좋더라고요. 시간이 되면은 이따가 또 인공위성의 그 제주도 푸른밤도 한번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인공위성의 사랑이라 부를 수 있을까? 계속 듣겠습니다. 허지용 쇼. 출근해야 하는 게 싫어서 라디오를 듣고 있어. 퇴근을 알리는 6시 오면 그 여름날 라디오의 음악 속에 잊을 수도 없는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우리 목소리에 믿을 수도 없는 꿈을 꿔. 이제는 퇴근길 전철 그 속에서 여러분은 지금 삶이 행복해지는 순간 허지웅 쇼를 듣고 계십니다. SBS Love FM 허지웅 쇼. 허지웅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술탄 오브 더 디스코 드러머 김간지 씨 모시고 신나는 선곡 대결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주제는 아카펠라 명곡이었습니다. 그 오랜만에 인공위성 노래를 들으니까 뭔가 옛날 생각이 참 나네요. 저는 계속 들으면서 아카펠라 하는 분들은 정말 좀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요? 그냥 악기 없이 어느 자리에서든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어떤 기동력이 정말 좋지 않습니까? 간지 씨는 드럼을 하니까요. 그죠. 드럼을 들고 어딜 가겠습니까? 드럼을 들고 다닐 수는 없지만 이분들은 이제 자신의 목소리, 목 자체가 그냥 악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게 요즘 팝 시장이 겪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 락이나 어떤 그런 밴드 음악이 이제 점점 죽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요즘 힙합이 또 대세지 않습니까? 장비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어떤 팝 시장에서 이제 밴드를 하려면은 무대를 세팅하는데도 기타와 뭐 베이스 앰프라든지 드럼 마이크 같은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지만 이제 힙합은 그냥 마이크만 있으면 된다. 뭐 비트와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경제 논리상 힙합을 많이 찾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 아카펠라가 이제 근데 아카펠라 연습이 되게 많이 했잖아. 그죠. 연습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제일 이제 나중에 미래에 제일 뛰어난 산업이 아닐까. 저는 그 계속 들으면서 그 생각했던 게 옛날에 그 IMF 전에요. 그 지금은 없는 그 카스피라는 의류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광고를 인공위성이 했어요. 인공위성이 다른 광고도 많이 하잖아요. 큰 나무 아래 이렇게 이 사람들이 서가지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지키고 싶은 것들 내게 어울리는 멋 카스피. 그렇구나. 그게 카스피구나. 그래. 코스피가 아니라 그런 게 있었어.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종류의 광고 뭔가 이 IMF 이전의 낭만을 상징하는 듯한 그런 어떤 느낌이었죠. 맞아요. 그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잔디밭의 대학생 느낌. 그러니까 근데 그 광고가 딱 그랬어. 잔디밭에 큰 무슨 뭐 아름드리 나무가 서 있고. 맞아요. 저는 그래서 예전에 비 오는 날에 그 이덕화 씨가 광고했던 그 광고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간지 씨의 선곡. 이거는 이제 제가 정말 자신 있게 가져왔는데. 자신 있게 가져왔다. 여러분들께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제이콥 쿨리어라는 가수예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 친구가 이분이죠. 저보다는 이제 나이가 많이 어리지만 정말 천재 아티스트입니다. 어떻게 천재냐? 일단 모든 악기를 다 다뤄요. 정말 다 다뤄요. 지금 이 목소리도 제이콥 쿨리어가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을 해가지고 잠깐 그러면 아카펠라 그룹이 아니에요? 네, 자신이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이제 자신의 팬들한테 예. 이 음을 좀 보내달라. 그걸 다 찍어가지고 편집을 해가지고 예. 이 뒤에 있는 코러스를 만들고. 대박이다. 네, 이분이 처음에는 그냥 너튜브에 예. 조금씩 올리던 거를 이 점점 더 심화가 되고 나중에 이제 막 그래미 석권도 하고 이 노래 자체도 이제 그래미 편곡상을 수상을 했거든요. 이야. 정말 이 사람들이 다 처음에 보자마자 참 별난 친구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들었을 때 이 사람은 어쩔 수 없다. 이 사람은 너무 천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야, 이거 설명 듣자마자 이거 빨리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네네네네. 한번 들어보시죠. 제이콥 콜리어? 네. 제이콥 콜리어의 문리버 듣겠습니다. 대박이다. 진짜. 아니 0521님은요 네. 운전하다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홍희영님은 알고 들어도 대단하네요. 언빌리버블 해주셨고, 고준영님도 이거 혼자 했다는 걸 모르고 들어도 그냥 소름 돋을만 한데 좋다고. 이게 더 놀라운 거는 예. 지금 이 문리버 노래는 사실 이제 목소리를 주로 나온 거잖아요. 예. 나중에 자기가 혼자 악기를 다루는 노래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피아노, 드럼, 콘트라베이스, 베이스, 기타 다 다뤄요. 나중에. 근데 그런 것들도 한번 그 인터넷에서 너튜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하나 얻어가는 기분이네요. 네. 진짜. 자, 우리 청취자 이덕환님이요. 아카펠라 하면은 보이스투맨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서 I'll Make Love to You 신청해 주셨는데 이게 방송 부적합 노래예요. 그래서 I'll Make Love to You만큼이나 유명한 명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보이스투맨의 End of the Road 듣고 올게요. 좋았습니다. End of the Road.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김경철 님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마버레츠의 징글벨 듣고 싶어요. 마버레츠의 아카펠라도 참 좋더라고요 해주셨거든요. 아카펠라랑 R&B 사이에 약간 걸쳐있는 그룹이죠. 네, 예전에 이제 두왑이라고 예. 예전 미국 오래전에 바버샵에서 나오는 음악들을 이제 요즘에 다시 한 번 더 복각을 해보는 그런 팀이죠. 굉장히 보컬들의 능력이 너무 출중해가지고 이 바버레츠 분들은 우리나라의 여성 듀오. 네, 원래 3인조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듀오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버레츠의 징글벨 듣고 올게요. 자, 난세의 가는 계속 이어지니까 계속해서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아까 우리 그 가지 씨 소개해주신 제이콥 콜리어. 혼자서 다 녹음했던 가수 누구였죠? 제이콥 콜리어. 제이콥 콜리어. 네. 저는 오늘 제이콥 콜리어를 얻었습니다. 제이콥 콜리어의 채널을 한번 보시면은 무슨 채널? 그 너튜브나 이제 많아요. 사실은 그 앨범도 이제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에 굉장히 많이 있고 앨범은 근데 듣는 것보다 사실 이 영상이랑 같이 보면 진짜 압도됩니다. 약간 어떤 의미에서? 너무 재주가 많아서 아니면은 이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공연도 본 적이 있거든요. 이 사람 옷을 똑같이 입고 미리 그 영상을 찍어 놓은 다음에 무대에서 틀어놓고 여러 명의 자기가 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 악기를 옮겨 다니면서 쳐요. 그러면은 똑같은 사람이 함께 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저는 그거 보면서 라디오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무슨 소리야 갑자기. 네, 농담입니다. 네. 제이콥 콜리어 알겠습니다. 간지 씨하고는 여기서 인사드릴 거고요. 오늘 고마워요. 네, 좋은 감사합니다. 가수를 또 소개를 해줘가지고 보람차네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 9735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주 유리세공 하느라고요. 귀찮아서 문자를 안 보내려다가 안 보낼 수가 없네요. 아카펠라 최고봉 하면 이 노래죠. 낯선 사람들 들려주세요 해주셨거든요. 이 곡 들으면서 4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자,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야기들이 많이 도착해 있습니다. 306 하나님,
회사에 친하게 지내는 선배님이 계시는데요. 저 생각해 주신다고 윗분들 앞에서 칭찬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자꾸 당구를 잘 친다고요. 그렇게 얘기를 꺼내셔서 매일 불려갑니다. 당구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서요. 근데 잘 치는 거랑요, 좋아하는 거랑 아예 다르잖아요. 뭐 이거 지기도 싫고 이기기도 뭐하고, 이거 뭐 내기 당구도 아니고 속이 터집니다 해주셨어요. 이 뭐 업무 관련해서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당구를 잘 친다고 칭찬하셨군요. 이게 칭찬인가? 참 뭐 어쩔 수 없네요. 근데 이런 거는 뭐 나쁜 것, 나쁘도,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대로네요. 이게 지기도 싫고 이기기도 뭐하고 인 것처럼, 이거 참 뭐라고 이 일을 제기하기도 뭐하고, 그냥 가기도 뭐하고 답답하시긴 할 것 같습니다. 좀 풀어지시라고 선물 보내드릴게요. 근데 뭐 이렇게 하다 또 마시겠죠. 4757님, 웅디, 딸이 회사에서 우수사원으로 선정이 돼서요, 순금 2돈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기념으로 잘 보관하라고 했는데 어제 그 순금을 제 팔찌로 만들어서 왔습니다. 평생 팔찌 한번 못 해본 엄마 팔에 꼭 채워주고 싶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앞으로 엄마는 자기가 호강시켜주겠다고 합니다. 잘 키운 예쁜 딸 대견하고 고맙고 마음이 뭉클했어요. 읽는 저도 마음이 뭉클합니다. 이런 말 참 좋죠. 엄마, 아니면 뭐 엄마가 아니더라도 상대가 누구든 내가 호강시켜줄게, 이런 말. 나만 믿어, 뭐 이런 말. 뭐 그게 나중에 실제로 그게 뭐 실행이 되든 되지 않든 말 자체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약속인 것 같아요.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아유, 좋은 딸, 그 대견하게 잘 키우신 거 축하드립니다. 8749님, 웅디 오늘 헌혈하러 갔는데요, 아이라인 문신한 것 때문에요, 헌혈을 못했어요. 문신을 하면은 6개월 동안 헌혈을 못한다고 하네요. 아니, 아이라인 문신 때문에 못한다고 하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아이라인 문신이 뭐예요? 눈썹? 아니에요? 세상에, 그 쌍꺼풀 있는 쪽이요? 쌍꺼풀 있는 쪽에 문신을 한다고요? 아니 세상에, 와 너무 아프겠는데? 와 세상에, 이런 걸 하는군요. 대박이다. 얼마나 아프셨어요 세상에. 헌혈 내기는 기억도 안 나네요. 세상에, 어디 거기다가 문신을 하신다고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세상에 얼마나 아프셨어요. 와 대박이다. 5324님, 금요일은 우리 집 치킨 먹는 날. 오늘은 남편 월급날이라서요, 한 마리가 아니고 2마리를 시킬 거예요. 어차피 월급이 들어와도요, 은행에서 카드사에서 탈탈 털어가지만 기분은 내줘야죠. 갑자기 20년 전에 우리 아빠가 퇴근길에 사오시던 추억의 전기구이 통닭이 먹고 싶네요. 남편이 퇴근길에 맥주도 넉넉하게 사온다고 했으니까 금상첨화입니다. 금요일 밤 치맥과 함께 소소한 저녁을 보내봅니다 하시면서 장미여관의 마성의 치킨 신청해 주셨어요. 야, 지금쯤 남편이 치킨 사오셨나요? 노래 들으시면서 치킨 드셔야 되는데. 선물도 보내드릴 거고요. 노래 바로 틀어드릴게요. 난 너를 처음 본 순간. 인공위성의 제주도의 푸른밤까지 듣고 왔습니다. 에이미님이 웅디가 인공위성 제주도의 푸른밤도 좋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제가 신청해봅니다 해주셨거든요. 잘 듣고 들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손수경님, 오늘 아이의 첫 번째 책상을 선물을 해줬어요. 너무 늦게 책상을 마련해줘서 미안한 마음이 컸는데 그래도 좋아하는 10살 아들을 보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책상에 앉아서 방송 저와 같이 듣고 있어요. 책상에서 무한한 꿈을 꾸길 바라며 아들을 응원합니다. 에이, 근데 아니지, 요즘은 다른가? 아니 근데 10살의 책상이 생겼는데 그게 늦은 건가? 아무튼 뭐 요즘 추세는 잘 모르니까 제가 아무튼 첫 번째 책상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저는 그 첫 번째 책상에 낙서, 그리고 어디에 상처가 있었는지 막 이런 것까지 다 기억이 나요.
되게 많은 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손수경님이 써주신 것처럼 그 아드님이 책상 위에서 참 많은 꿈을 꿀 수 있기를, 또 이룰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응원할게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윤성님,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쁜데 후배가 업무 처리를 미숙하게 해요. 그래서 오늘은 폭발했습니다. 제 인성의 밑바닥을 보인 것 같습니다. 자괴감이 밀려듭니다. 잘못을 시인하고 후배에게 사과를 하는 게 성숙한 거겠죠? 폭발했다고 표현하시는 거 보니까 뭔가 이제 과잉 대응하신 게 틀림없어 보입니다. 과잉 대응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시는 게 좋겠죠. 하여튼 뭐 이제 평소 같았으면 하지 않았을 일을 한 거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이해를 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조윤성님. 그래도 이게 뭐 벌써 이미 이렇게 쓰신 거 보니까 이미 그럴 계획이셨던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요. 예, 뭐 무슨 이렇게 해놓고도 소리 지르면서 막 화내놓고도 조윤성님이 소리 지르면서 화냈다는 게 아니라 소리 지르면서 막 하지 말아야 할 짓을 막 해놓고도 그 모르는 사람들 천지에 쎄고 셌습니다. 조윤성님은 뭐 선물 보내드릴게요. 털털 털어버리시고 후배랑도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재구님, 요즘 중학교 2학년 아들 때문에 당이 떨어집니다. 무슨 말을 하면은요, 네, 아니요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아예 말을 안 해요. 이게 정령 중2병인가요? 그렇다면은 얼른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뭘 어떻게 해줘야 마음의 문을 열까요? 알려주세요. 그거 굳이 열려고 하지 마세요. 닫혀있는 시기가 있고 뭐 본인이 닫은 건데 그 억지로 열려다가 괜히 사단만 나고 관계만 안 좋아지니까요. 뭐 굳이 뭐 열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있으면은 또 본인이 해야 할 일들, 본인이 이제 자기 시기에 맞게 해야 할 일들이 쌓이면서 그리고 또 정신없이 넘어가게 될 겁니다. 너무 큰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매사 어떤 그 아이들의 심경 변화 이런 거 너무 신경 또 쓰는 것도 좋지 않은 어떤 뭐 과대응이 아닐까, 과몰입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가끔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막 세상이 너무 무관심하게 갔다가 아이들한테 너무 가혹하게 갔다가 아니 또 너무 과민하게 갔다가 이게 너무 한쪽으로만 쏠리는 것 같아요. 한쪽으로만 쏠리는 건 좋지 않다라는 거 다들 마음으로는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실천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자, 현상봉 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에어 서플라이의 Without You 듣고 올게요. 자, 주말에도 재밌는 코너들 많이 있으니까요. 선물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엔딩송 말씀드리기 전에요. 지난 6개월간 우리 허지웅 씨하고 함께한 유서희 PD가 조정식의 펀펀투데이 PD로 가게 됐습니다. 아유, 우리 유서희 PD 고생 많이 했는데 응원 많이 좀 부탁드리고 펀펀투데이에서도 우리 새롭게 활약할 유서희 PD에게 박수 좀 부탁드리고 관심 부탁드리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엔딩송 6715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바비킴의 고래의 꿈 신청하시면서 일찍 요리사 자격증 공부했는데 꼭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해주셨거든요. 꼭 합격하십시오. 자,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 너를 찾아서